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부동산 기업 리맥스, 글로벌 넘버 리맥스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부동산 투자 박람회 8월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네, 많은 분들 오늘도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리맥스 코리아 마케터 김수연 차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 휴가 시즌인데요. 저는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왔는데 거리두기 해제가 진행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어서 그런지 전국의 상권이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요. 전 세계 도시 중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무려 11.4%가 올라 전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공실률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반영해서 49년의 노하우를 가진 리맥스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믿을 수 있고 검증된 그리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리맥스 와이드 파트너스 최윤석 대표님의 인사말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리맥스 와이드 파트너스의 최윤석 대표입니다. 네, 먼저 23회 온라인 부동산 투자 박람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고객분들 포함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박람회를 통해서 물건이 소개도 되겠지만 또 리맥스.co.kr을 통해서도 우리 고객분들은 또 물건을 직접 또 확인하시고 각 에이전트분들 담당하는 에이전트분들하고 또 상담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회를 거쳐오면서 코로나로 시작돼서 이제 시작된 이 부동산 투자 박람회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계약으로 최종 결과물을 대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속 물건을 위주로 이렇게 홍보를 그 에이전트 분들의 이제 홍보를 듣게 되겠는데요. 이 전속을 통한 이 거래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이 박람회의 앞으로 발전도 많이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에이전트 분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멋진 그 물건의 멋진 소개 부탁드리고 또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국의 다양한 부동산 물건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부동산 물건은 저희 리맥스 에이전트들이 전속으로 진행하는 물건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전자서명과 의뢰서를 받은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물건으로 오늘 총 10개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가는 부동산 물건은 소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방송을 초반 부분을 놓치거나 통신상 문제로 놓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용인에 위치한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 소속 박수영님께서 물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의 박소영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꼬마 빌딩 매매 물건인데요. 의뢰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전속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물건이라서 끝나고 잘 들어주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물건 환경, 물건 개요, 미래가치, 그리고 추천 포인트 순서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 환경입니다. 경기도 오산은 수원과 용인, 그리고 안성과 평택 사이에 위치한 소형 도시입니다. 오산시는 대우 세대 약 10만 세대와 그리고 약 24만의 인구가 있고 초등학생 비율이 학생들 비율 중에서 조금 더 많은 젊은 층의 도시이며 그리고 대지 비율 중에서는 이제 대지 중에서도 상업지의 희소성이 조금 귀한 그런 도시입니다. 총 오산에는 6개 행정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건지가 위치한 대원동, 원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은 시청과 그리고 오산역, 그리고 오산 IC가 전부 위치한 중심 행정동입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금 풍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그 본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지의 반경 800m로는 이제 오산 IC로 이어지는 오산 톨게이트와 그리고 오산 시청 공공청사, 그리고 반경 500m 내로는 메인 상업지와 오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환경으로는 이제 오산시의 중심 행정동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주변에 교통과 공공청사 그리고 메인 상권 등 좋은 인프라들이 반경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해당 물건은 대로변에 전면이 넓게 도로 한 면에 붙어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접근성과 가시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산 IC에서 차량으로 30초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 786의 18번지 한 필지고요. 건물과 토지 매매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대지 평수는 71평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했고 지목대이고, 그리고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전부 올근생 꼬마 빌딩입니다. 그리고 규모 지하 0층에서 이제 지상 3층까지 규모를 하고 있고, 출입구 방향으로는 남향이고, 건축 면적은 이제 42평이고 건물 총 연면적은 131평, 그리고 1988년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의 매매 가격은 총 20억 원입니다. 예상 수익률을 조금 임대 시세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해당 물건지 주변에 임대는 평균 한 1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메인 상업지에 96년식 건물이 대로변에 1층에 이제 평당 14만 원의 임대료를 하고 있었고, 메인 상업지에서 조금 빠지는 입지인데도 이제 02년식이 평당 임대료 이제 1층 기준으로 18만 원, 그리고 가장 해당 물건지와 비슷한 스펙인 이제 바로 맞은편 대로변의 건물인데 2019년식이 이제 1층 평당 임대료가 16만 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해당 물건은 연식이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 신규 임대를 맞추는 걸로 조금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고요. 매매가 20억 원 기준으로 시중은행 1금융권을 탁감을 받아봤을 때 17억 원 정도가 나왔고, 10억 정도는 대출 금액으로 무리 없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1금융권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요즘에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율 5%로 계산을 하고 리모델링도 감안을 했을 때 총 들어가는 실투자 금액은 18억 원이고, 그리고 수익률은 4.47%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수익률이 이제 적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소형 빌딩 중에서는 조금 금액이 낮으면서 수익률이 나는 물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 1층 평당 임대료가 조금 낮았을 때 13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이제 그 사이로 조성이 되고, 그리고 매매 금액이 19억부터 34억까지 조성이 됐을 때 4% 정도가 이제 조금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조사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건물의 컨디션인데 현 임대 상황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매도 측에서 명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시는 분한테는 명도 비용이 조금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이미지는 이제 물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해당 규모로 외관과 내부에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갔을 때에는 2019년식의 맞은편 준주거 지역이 평당 임대료가 1층 임대료가 16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해당 물건은 일반 상업지 메인 상업지 블럭 내에 들어가 있고 대로변이라서
평당 18만 원을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예상 수익률이 4.7%로 이제 나중에 월세를 받으시다가 향후에 매도를 하셨을 때 양도 차익도 좀 보실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는 좀 추천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에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간별로 이미 개통이 맞춰진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이렇게 잇는 건설 사업이 2030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오산시와 이제 기흥을 잇는 분당선이 연장의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월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차익을 좀 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서 매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투자용 수도권의 꼬마 빌딩을 찾으시는 고객분 혹은 고객을 모시고 있는 중개사분 그리고 미래가치 있는 좀 사업용으로 건물을 찾는 고객분 그리고 임대사업용으로 건물을 찾는 고객분께 이 물건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건물로 대지 면적은 약 71평입니다. 오산역 로데오 거리 메인 중심지에 있고요. 6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산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자랑하고요. 오산 IC까지는 차량 불과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상 3층 건물로 매각 금액은 20억 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담당자는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 박소영 님이고요. 상세 자료를 요청하실 분은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민아님 준비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너스 파트너스 김민아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속으로 진행 중인 가락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물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물건 보시면 저희 물건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29-1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면적은 264.7제곱미터로 약 80.7평 정도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가 1,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3,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근생이랑 주택이 같이 되어 있는 건축물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 규모로 되어 있고 건물 연면적은 647.64제곱미터로 195.9평 정도 되고 있어요. 주차는 옥 내에 2대 그리고 옥 외에 2대 합쳐서 총 4대 주차 가능하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0년으로 약 32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용 잠깐 보시면은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의 오금역 더블 역세권에서 위치해 있고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도보로 약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15m 도로하고 횡단보도 앞에, 그건 제가 좀 이따 사진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15m 도로 및 횡단보도 앞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이 매우 우수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으로는 4억 6,800만 원에 월 임대료 525만 원 발생되고 있고요. 1층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인중개 사무실하고 치킨집이 지금 영업 중이시고 2층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전층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층에는 주택이 지금 2개 호실로 나눠져 있어서 임대 중이고 4층은 한 호실로 주택으로 지금 사용 중입니다. 매각 금액은 45억이고요. 대지 면적당 5,600만 원인데 건물 포함 토지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 매각 시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 보시면은요. 개별 공시지가가 약 981만 5천 원 정도 나오고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4.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가 옥 내 2대 되고 있고 옥 외 2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차를 조금 빠듯하게 되면 5대까지도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여기 아래층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치킨집
뭐 사무실, 주택 이렇게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치적인 거 보시면 지금 오금역 6번 출구에서 여자 걸음으로는 5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전부 다 상가주택이 혼재되어 있어서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작은 소매점이나 뭐 미용실, 음식점, 마트 뭐 다양하게 지금 상권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본 물건인데요.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실하고 침kit집이 있고 2층에 인테리어 사무실이 전층을 사용하고 있고 3층하고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5개 주차장 여기 주차가 이쪽에 지금 되어 있는 거 하고 사무실 앞쪽으로 또 2대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32년 된 건물 치고는 외부 상태 굉장히 훌륭한 걸로 제가 직접 보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본 물건이 위치해 있는 곳에 앞에 보면 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거리 중에서 세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한 도로는 골목처럼 되어 있어서 이 뒤쪽에 있는 게 골목처럼 되어 있어서 삼거리 같은 사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그 마트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1층의 대부분의 상가들이 다 지금 영업을 공실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직접 보고 왔고요. 여기 지금 건물 들어가는 오금역에서 건물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현황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고요. 여기 지금 주차장 보시면 옥내 주차장이 원래는 건축물 대장상 2대로 되어 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용달차를 포함을 해서 한 3대까지는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상가 앞쪽으로 여기 2대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한 5대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왕복 2차선 도로 앞에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가시성이 굉장히 좋고 마트를 이용하는 이용 고객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정도 서서 그 유동인구를 확인을 했는데 차량이라든지 인구, 그러니까 그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상가의 위치는 가시성을 포함해서 위치적인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많은 에이전트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5호선, 오금역 불과 도보 5분 거리 더블 역세권을 자랑하고 있고요.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토지 면적은 약 80평, 건축 규모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또한 4대가 가능한데요. 매각 금액은 45억 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본 부동산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아너스 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될 물건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리맥스 프라이먼의 김광모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맥스 프라이먼의 김광무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2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종로 3가에 있는 꼬마 빌딩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종로구 종로 3가 13-5번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32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은 205평 정도 되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구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주차는 될 수가 없게 옛날 66년도 준공되어 있어서 이 종로 일대의 그 귀금속 상가 쪽에는 주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말씀드린 준공 연도는 1966년도 준공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가격은 85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로 보시면은 종로 3가 1번 출구, 그러니까 종로 3가역 1호선과 3호선 종로 3가 1번 출구에서 1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예전에 종로 귀금속 상가에 있는 근린 빌딩입니다. 예, 뭐 대지 면적은 32평으로 좀 작은 그 꼬마 빌딩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대로변에 위치돼 있어서 가시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종로 상권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죽은 상황이지만 이 종로 귀금속 상권은 아직도 그 공실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로에 이제 종강역 쪽에 이제 그 리테일 쪽 상가들은 많이 공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차차 코로나가 그 진전되면서 다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서는 이제 인사동과 종묘, 그다음에 익선동, 요즘 이제 인사동보다 익선동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익선동뿐만 아니라 종로 귀금속 상가는 신혼부부들이나 뭐 결혼하신 분들이 그 귀금속 때문에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현재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공실 없이 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시면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종로 2가 3가가 묶여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묶었다는 이유는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지자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묶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지 면적들이 그 작은 평수들이 맞벽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도 가능하고 자체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66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건물의 상태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만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건물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이슈를 보시면은 종로 종묘공원 건너편 쪽에 인사동 들어가는 초입이 피막골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 코로나로 해서 많이 상권이 죽어 있는 종강역 뒤쪽 편이 피막골이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이 이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많은 유입 인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로는 광범위한 그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개방을 하고 청와대 그 삼청동 쪽이 그 공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가 개방을 하면서 삼청동 쪽에 공실이 없이 그 리테일 쪽에 많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종각 쪽에 그 공실률이 굉장히 높게 있는데 본 물건지는 그 종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종로의 전형적인 그 귀금속 상권입니다. 그래서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좋은 물건입니다. 예, 주변 이슈를 보시면은 그 도시 재생 사업의 일원으로 종로 일대가 굉장히 그 지구단위 계획을 많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로 2구역과 세운상가 쪽도 구역을 정해놔서 도시 재생 사업 을지로 쪽, 그다음에 명동 쪽, 그다음에 남대문 쪽도 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천동 시청도 지금 그 대로변을 지금 도로를 없애고 지금 현재 공원화를 진행했고 지금 시민들한테 개방했다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본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종로구역은 지금 현재로는 공실률도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투자 가치가 높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의 현장 사진입니다. 대로변 종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건물 위치고요. 건물들이 다 맞벽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는 귀금속이 들어와 있고 2층에는 이제 그 헤어 관련되어 있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만실로 되어 있고요. 앞 대로변 사진과 정면 사진입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3억 1,500에 임대료가 1,9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은 한 2.85 정도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임대료 상승 폭이 너무 낮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진 편이지만은 서울 시내 2.85면은 저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 금액은 85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탁감을 받아보면 95억 정도 나옵니다. 종로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투자 시점으로는 좋지 않을까. 향후에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수익률로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바로 물건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스테이션 플라자 빌딩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708-9번지, 708-10번지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400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은 1560평,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88%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자주식 27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준공연도는 2003년도입니다. 매각 금액은 130억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은 송내역 1호선 송내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의 거리에 이 앞쪽이 다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송내역 역세권이고요. 수도권 송내 IC에 2km 정도 되어 있고요. 그 IC를 통해서 서울과 지방으로 이동하기 용이합니다. 대로변과 옆쪽 소로변의 코너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가시성이 우수하고 부천뿐만 아니라 부평 그쪽이 이제 3기 신도시 대장 신도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유입인구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이제 송내 프로지오 아파트 1단지, 2단지 주변에 유동인구하고 주변에 직장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시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고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 상동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솔직히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종이 250%보다는 좀 더 상향되어 있습니다. 도시 주변 이슈를 보시면은 부천 대장 3기 신도시가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TX B 노선이 여기 인천 송내부터 부평을 지나서 부천, 그다음에 마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3광역철도가 부천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25분 정도 도착할 예정의 광역철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서울과 지방으로 그 이동이 편리하게 부천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송내역 지구단위도입니다. 본 물건 옆으로 도로 계획이 있고요. 지금은 인도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옆에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 계획이 되면 차량도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를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 자체에서 이 일대의 지구단위를 하는 이유는 여기 아직도 그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들을 개발해서 그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300%가 되어 있고요.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대로변의 맨 끝에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도 길게 그 도로와 접도 면적이 길고요. 옆쪽 뒤쪽도 굉장히 도로와 그 접도 면적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면 도로로 보시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있고 주차 대수는 27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35대 정도 가능합니다. 주차장 후면 입구고요. 1층 내부 엘리베이터 들어가는데 지하 주차장 자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각 호실별로 한 40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2개 호실 빼고는 다 만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서는 중대형 건물도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송내역에서 내려오시다 보면은 근생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요. 실제로 매각 금액이 130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30억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중대형 건물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이 부천 송내역 근처에서 그 130억의 중대형 건물을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차 현황을 보시면은 40개 호실 중에 2개 호실 빼고는 다 만실이고요. 현재 보증금은 약 5억 정도 되고 월 임대료는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임대 수익률은 3.65%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고 이 물건에 대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프라임원의 김유진 부사장님과 프라임의 김광무 이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아직 잘 해주셨는데요. 2개를 연달아 해주셨어요.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간단한 특징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에 위치한 건물로 1호선과 3호선 종로 3가 더블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로 3가 피막골 도시재생 사업 예정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매우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매각 금액은 85억 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프라이머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상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물로 1호선 송내역 도보 불과 4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차는 최대 35대까지 가능하고요. 주변 근생 건물 중 가장 큰 중대형 건물입니다. 임대 현황 보시면 아실 텐데요. 현재 만실입니다. 현재 주변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GTX 사업 노선 예정으로 빛나는 미래 가치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43개의 호실 중에 공실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각 금액은 130억 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프라임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자료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될 물건은 서울 종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맥스 골드에셋의 이재현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물건은 그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 있는 서울교원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본 건은 그 저희 리맥스 골드에셋에서 그 매각 주관사로서 그 선정되어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그 매일경제 신문에 매각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그 매각 공고문 내용만 간단히 먼저 살펴보시면 그 서울교원회관 건물 토지와 건물 일체에 대해서 매각이 진행되고요. 매각 방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저 매각 가격은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서류는 9월 16일 오후 3시까지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이고요. 그 투자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진행되는 그 최저 그 매각 가격은 시세보다 그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우량한 오피스 빌딩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본건의 최저 매각 가격 200억 원은 토지 면적당 6,892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그 시세로 봤을 때 6개월에서 1년 전 매입 가격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시세로 살펴보면 최근 시세보다는 한 15%에서 30% 정도까지 저렴한 그런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개방이라든지 그 광화문 리오프닝 등으로 인해서 그 현재 광화문 지역, 종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풍부한 개발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D 권역에도 현재 공실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중형의 우량한 오피스 빌딩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도 290평 정도로 좀 넉넉하고요. 연면적도 851평 정도로 좀 큰 오피스가 되겠고 자주식으로 26대 그 주차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장 설명드리고 그다음 업사이드 포텐셜 그다음에 프로세스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교원회관 건물이고요. 주소는 신문로 2가에 1-107, 1-108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959.3제곱미터 해서 290평 정도 되고요.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25만 6천 원 되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건축 면적은 169평, 그래서 건폐율 58.49%를 사용하고 있고요. 연면적은 851평, 그래서 용적률은 그 상한 200%인데 거의 다 찾아서 그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3대 핵심 업무지구, 서울의 3대 핵심 업무지구인 CBD 업무지구에 소재하고 3호선 경복궁역과 5호선 광화문역에 각각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오피스 빌딩이 되겠습니다. 본 매각 대상 부동산 인근에는 그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그리고 그 성공미술관, 카페, 그리고 법무법인의 사옥, 그리고 진학사,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서광종합개발이라는 그 건설사 사옥이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마이다스 자산운용이라는 그 자산운용사 사옥도 소재하고 있고 뒤편에는 갤러리도 위치하고 있는 좀 조용한 그 골목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 대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290평, 공시지가는 평당 약 3,05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그 매각 대상 건물은 그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부 면적은 서울교원총연합회에서 직접 사용 중이고 일부 면적은 임대 중인 상태입니다. 그 현재 임대 중인 그 회사는 총 6개인데요. 그 보증금 약 3억 원에 월 임대료는 7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단가로 보면 한 3만 원 정도에 이제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 나중에 그 매수자가 그 명도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 임차를 맞출 때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약 10만 원 정도 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기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날짜들도 보시면 두 개 이제 업체가 23년 2월 말에 만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매매 계약 시점과 그 잔금 일정에 따라서 명도 부분은 추가 협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지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2월 달 경제 전망 대비해서 국내 성장률 전망은 좀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은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피스 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터지던 2020년도에 그 서울에 A급 오피스가 많이 공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 21년도, 22년도에는 실제 공급이 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20년도에 공급된 오피스들이 많이 흡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그 도심 권역, CBD 권역의 그 공실률, 공급 면적과 순흡수 면적, 공실률을 검토해 보면 현재 20년도에는 공급 면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쭉 흡수가 진행돼서 현재 공실률은 5% 선으로 그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 그 CBD 지역도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매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사한 그 입지적 특성을 지니는 이종 일반 지역, 지도에서 보시면 왼편에 있는 초록색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쪽 반대편에 있는 부동색 지역은 상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유사한 거래 사례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종 일반 지역에서 거래된 건물을 가지고 그 토지 평당가를 비교하고 건너편에 있는 상업 지역의 오피스 빌딩을 가지고 그 건물 평당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경우에는 매매 가격 2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 건물을 포함한 토지 평당가 기준으로는 6,920만 원 선이고 건물 연면적 851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건물 평당 2,35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례 1, 이쪽 그 건물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55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76평짜리 건물이 토지 평당 7,200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례 2는 쪽 광화문역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그 작은 건물이 되겠는데요. 이 건물도 76억에 거래가 되고 토지 평당 6,300만 원인데 이곳은 이제 작년 8월에 거래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 있는 상업 지역의 그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건물 평당 2,4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본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은 최근 뭐 주변 시세, 그 거래됐던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에 있는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교원회관 위치가 이쪽에 그 리맥스 마크로 표시되어 있고요. 매물 1, 매물 2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 1의 경우에는 신문로 2가에 소재한 신축 건물이 되겠는데요. 토지 평당 9,629만 원에 좀 거래 시세가 좀 나와 있고요.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 평당 또 좀 단가가 그 본 물건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물 2번의 경우에는 그 본 물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토지 평당 8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어서 그 현재 저희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진행하는 가격보다 한 15% 이상 좀 높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변의 임대 시세를 좀 조사해 본 부분입니다. 그 본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군데 정도 그 시세를 쭉 조사해 봤는데 그 월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그 종로 지역의 그 임대료가 광화문역 인근 지역으로 봤을 때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고 그 관리비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물건을 매입하신 이후에 전층을 신규 임대를 진행하실 경우에 그 연간 4.8억 원 정도 임대 수입이 예상되고요. 수익률로는 2% 초반대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용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그 업무 시설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그 평당 10만 원 정도
받으실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이고요. 여기 투자비의 경우에는 이제 본 건이 그 최저 매각 가격 200억 원부터 진행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께서 써내시는 가격에 따라서 조금 더 수익률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는 케이스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낡은 외관과 실내를 최근에 신축 오피스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 임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20에서 30% 정도 임대료를 추가 그 수입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 단순 임대하는 경우보다 한 0.5%에서 많게는 0.7에서 0.8% 정도까지 임대 수익을 추가로 누리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청와대 개방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리오프닝과 같은 호재와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이 그 최근에 발표한 내용으로 그 청와대 개방 이후에 녹지축을 만들고 구도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구도심 개발 프로젝트와도 맞물려서 그 본 물건의 그 인근 지역은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매각 절차와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매각 공고를 어제 8월 16일에 진행을 했고요. 현재 좀 관심 가지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그 투자 안내서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의향서는 2022년 9월 16일 매각 공고일로부터 한 달 뒤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우편으로는 저희 리맥스 골드에셋 사무실 그리고 이메일로는 저의 이메일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 의향서 접수 이후에 그 서울교총과 협의를 거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내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사진들인데요. 현재 그 교원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좀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건물의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옥상을 녹지 정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이쪽 한쪽을 보면 종로 방향으로 빌딩 숲이 보이고 있고 반대편으로는 인왕산 방향으로도 좀 그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맥스 관계 그 회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그 오늘 발표드린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물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그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급 단독주택입니다. 본 물건의 외관이고요. 이쪽이 이제 그 공용, 여기에 한 5채 정도 집이 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문이 있고 여기에 그 내부 정원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후문을 통해서 이 본 물건지에만 별도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투자 하이라이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역삼역의 초역세권 단독주택을 대지 면적당 건물 포함해서 8천만 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그 역삼역에서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리는 초역세권에 있고 시세 대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실수요자의 니즈가 충족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현황 그대로 주거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 사옥이라든지 소규모 병의원에도 좀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3년 전에 소유자께서 전체 올수리를 진행하셔가지고 건물 자체의 내구성이 회복된 상태이고 내부 사진은 제가 추가로 좀 이렇게 촬영을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건 자산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역삼동 631-2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녹지 정원의 면적 21.2제곱미터를 포함해서 대지 면적 기준으로 335.7제곱미터, 101.5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저층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 주 용도는 그 지하 1층에는 그 몇 년 전에 병의원으로 임대를 주셨었는데 현재는 매각을 하시기 위해서 명도를 해두신 상태입니다. 1층은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1, 2층은 주거시설입니다. 근데 이때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주셨을 때 여기 사진상으로 여기 보이는 문이 그 근생 그 목적으로 사용하셨던 그런 그 룸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38.9%, 용적률은 93.97% 정도 되고
주차는 자주식으로 2대 가능하고 내부 승강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91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현재 매각 가격은 87억 원으로 그 대지 면적당 8,571만 원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입니다. 현재 역삼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역삼역 4번 출구에서 여기 보이시는 세븐일레븐까지가 이제 근생 상권 먹자 골목이 쭉 형성돼 있고, 여기 한 블럭 바로 안쪽에 있는 조용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84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도상에서 보시면 현재 여기 5가구가 5개 주택이 모여 있는데, 5개 여기 필지는 각각 개별 소유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이 녹지 정원 부분, 이 부분은 각자 이 소유자들이 5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입니다. 최근에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대지 면적당 건물 포함해서 평당 1억 원 선에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실제 거래된 금액들이 요 바로 맞은편에도 이제 1억 원 초반대, 물론 이제 여기 보이시는 테헤란로 19길 여기서 우측 편에 있는 부지들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건물을 조금 높게 지을 수 있고, 이쪽 왼편에 있는 토지들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조금 저층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평당 1억이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로 공개돼서 나와 있는 매물들도 1억 원 중반대 이상에 분포하고 있는데, 본 매각 대상 자산은 대지 면적당 건물 포함해서 8,5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주위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블럭 내에 현재 5개 주택이 이제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 원래는 소유자분께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집을 지어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사시던 그런 곳인데, 한 집 한 집 이제 떠나면서 다 이제 사옥과 사무실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 자리는 텍스뷰라는 텍스타일 디자인 컴퍼니가 들어와 있고요. 2번에는 세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합동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3번은 인사관리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BHS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고, 4번은 YJ 사이버 평생연수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본 물건이 되겠고요. 근처에 있는 업체들도 보시면 피부과 의원이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필라테스 본사, 어떤 회사 본사들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 역삼역 1종 주거지역 역세권도 업무시설 용도로 많이 변모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사한 용도의 매입을 좀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개를 연달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개를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물건, 서울 광화문 소재의 우량 오피스 빌딩입니다. 3호선 경복궁역과 5호선 광화문역이 도보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최근 청와대 개방과 광화문 광장 리오프닝 등으로 상권 활성화가 진행되었는데요. 물론 현재도 굉장히 좋은 입지지만 앞으로 풍부한 개발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28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건물로 주차 대수는 무려 28대가 가능합니다. 매각 금액은 200억 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골드에셋 이재현님께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2번째 발표해 주신 물건은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규모로 토지 면적은 약 101평입니다. 역삼역과 불과 도보 5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병원이나 소규모 기업체 사옥, 사무실 등으로도 굉장히 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87억 원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골드에셋 이재현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될 물건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토지 임대권입니다.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 배소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 전략기획실 배소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보기 드문 전속 토지 임대 매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매동 쪽으로 토지 2건이 임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고매동 439-1 외 4필지 그리고 고매동 383-1 외 1필지 토지 임대 물건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매동 439-1 외 4필지 토지입니다. 고매동 같은 경우는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용인과 수원 동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지금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용인고속도로, 화성 광주고속도로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위치에 있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고매동 439-1번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소개해 드릴 부분이 이제 그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두 토지는 지금 거리가 1.5km 반경 내에 있어요.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가깝고 둘 다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과는 지금 동탄 신도시와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는 다르지만 배우세대 자체를 동탄의 배우세대를 안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공세동, 고매동 쪽에는 뭐 이케아라던가 코스트코, 그다음에 리빙 파워센터, 그다음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반경 1km 내에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탄의 SRT역 같은 경우도 3km면 바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설명드리면은 고매동 439-1 외 4필지 토지인데요. 대지 면적은 4,096.5제곱미터로 1,240평 정도 되고요. 총 5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로 예전에는 여기에 기숙사가 존재했었는데요. 현재는 모두 철거된 나대지 상태로 이 토지 위쪽과 아래쪽을 보시면은 위쪽에는 4차선 도로 그리고 아래쪽에는 2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4차선 도로에서 한 400m 정도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보이는 거리에 오른쪽에는 이케아, 왼쪽에는 리빙 파워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한 800m 정도 그 도로를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이 도로를 통해서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쪽을 통과하는 나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흥 IC와 거리도 6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 지역에서 이쪽을 방문하기에 접근성도 훌륭하고요. 기흥 IC 인근에는 고급 주택가랑 주변에 뭐 삼성을 비롯한 뭐 기업 연수원이라던가 기업 연구소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고급 식당가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흥 IC랑 가깝다는 그런 장점은 안성의 스타필드를 보시면은 안성의 스타필드가 안성 IC와 직선거리로 600m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점을 살려서 사실 이런 코스트코라던가 이케아도 요 근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공세동이 단순히 인근 도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인구 유입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프리미엄 아울렛과 뭐 이케아나 이런 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1,200평 가까이 되지만은 의류라던가 그쪽 그 대형 쇼핑몰 센터랑은 좀 중복되지 않는 그런 자동차 전시장이라던가 아니면 가등형 식당 아니면 뭐 컨셉을 가지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 쪽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보증금 6억에 임대료 3,5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지 맞은편에 가구 전시장들이 있는데 그쪽이 1층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분은 지금 300평 정도 건물에 2층 정도 건물 정도를 지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분이 가설계안을 뽑아 놓으신 건데요. 지금 이 대지에 건물 300평 정도 안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들였을 때 78대 정도 되는데 이 설계도가 한 40평 정도 되는 면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공간까지 하면 약 1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그 4차선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뺐고요. 아래쪽에 그 2차선 도로에서 그 앞에 시작되는 부분과 뒤쪽에 출입구 부분은 현재도 있는 진입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사진이 토지 위쪽으로 보이는 4차선 도로고요.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케아라던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이어지는 도로고요. 오른쪽은 이제 부지 아래쪽에 2차선 도로입니다. 현재 그 맨 앞쪽을 보시면 진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로 나대지 상태인데요. 앞쪽에 그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는데 바로 저기가 동탄입니다. 정말 동탄이랑 도로 하나를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 부지 같은 경우는 뭐 컨셉을 가진 대형 베이커리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수입 자동차 전시장 아니면은 인근에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고급 식당가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동 383-1 외 1필지 토지입니다.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적인 위치를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소개해드렸던 부지의 1.5km 정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부지는 이전 부지보다 고속도로와 더 가까이 붙어 있어서 사실 고속도로에서 좀 보일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2필지로 1996제곱미터로 604평입니다. 건물이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철거는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본 부지는 이전에는 주유소로 이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있고요. 인근에 배우 세대가 한 1200세대가 있어서 사실 이 부지에 뭐 상가를 올려서 마스터리스로 임대를 진행을 통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배우 세대라던가 주변에 뭐 삼성 SDI 본사 그리고 바로 옆에 뭐 벤츠 트레이닝 센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기업은행 연수원 뭐 이런 것들이나 R&D 센터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손님들이 오시면 방문하는 그런 고급 식당가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부고속도로에서 보이기 때문에 뭐 사옥이라던가 아니면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DT점이라던가 직장인들이 요 부지 앞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라던가 요런 거가 요런 업종들이 들어오면 딱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부지 앞쪽으로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지나가요. 그래서 건물을 올리고 위에 전광판을 사용해서 그 사옥에서 이제 사옥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좀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사옥에 월 2,5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부지 정면 방향입니다. 기존에 SK 셀프주유소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철거가 완료되기가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부지 앞에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고 있고 부지 앞에서 이제 앞쪽으로 뻗어나가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기존 도로랑 확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은 삼거리 옆에 있는 토지가 돼서 가시성이 더 우수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무래도 주유소로 운영이 되었다 보니까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사옥 그리고 뭐 DT점 아니면 스포츠 시설 이런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토지 임대권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439-1 외 대필지는 전체 토지 면적이 1240평가량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 6억, 월 3,500만 원, 그리고 기흥 IC랑 6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동 383-1 외 1필지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1996제곱미터 총 604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4억에 2,500만 원 정도, 사옥이라던가 체육시설, DT점 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제 임차 목적에 맞춰서 건물주분이 건축을 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주분이 생각하셨던 규모 이상이 된다면 그 부분은 협의가 조금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이게 좀 보기 드문 토지 임대다 보니까 어떤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건물에 컨셉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도 건축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일전에 온라인 박람회에서 홍보했던 물건인데요.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동사항만 간략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양장동 그 송담대 역 앞에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지금 이 건물이 유명 의류 브랜드가 출점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고 건물의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위치상 초역세권의 6차선 대로변 위치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도 여기가 연 8%씩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투자를 하실 분 계시면 이런 이점들이 변동사항이 생겨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05억 원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골든제이 파트너스 배소영 과장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정리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물건은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대로변 토지 임대권입니다. 기흥 롯데아울렛과 이케아 그리고 인접을 해 있고요. 기흥 IC 바로 앞입니다. 동탄과 용인까지 5분 거리 위치로 뛰어난 입지 보셨는데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 설명으로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동차 전시장이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컨셉이 있는 장소가 굉장히 어울릴 것 같네요. 대지 면적 약 1240평, 보증금 6억에 월 임대료 3,50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으로 다양한 용도의 활용이 용이해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 주신 물건 바로 근처에 위치한 토지 임대권인데요. 기흥 롯데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와 인접해 있으며 수원 IC로 10분 내 진입이 가능하고요. 서울 고속도로 또한 10분 내 진입이 가능해 사통 발달 쾌속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인근 배우 세대가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SDS를 포함한 기업체 또한 많습니다. 현재 건물 멸실 예정으로 전시장이나 드라이브스루 혹은 기업체 대상 고급 식당이나 사옥, 스포츠 시설 등으로 임대 추천드립니다. 대지 면적은 604평, 보증금 4억에 월 임대료 2,500만 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리믹스 골든제이 파트너스 배소연님께 연락을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잠깐 소개해 주셨던 건물 김양장동 105억짜리 물건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믹스 골든제이 파트너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리믹스 원더런스의 박서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온라인 부동산 박람회에서 몇 번 소개를 시켰던 물건인데요. 그 물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받았던 물건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물건은 호텔인데요. 그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로는 인천시 중구 중당동 은하수로 35,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고요. 토지의 면적은 646.7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시 조례를 보면 일반 상업지로 되어 있고요. 예, 물론 뭐 지구단위 계획이 끝난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들 아시다시피 영종도 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해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도상 그 토지의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 3면이 이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물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명칭은 로얄 엠포리엄 호텔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646.74평이고요. 건축의 면적은 합계 면적이 5,17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3층에 지상 1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승용이 4대, 비상용 2대 해서 총 6대로 되어 있고요. 주차 시설은 자조식이 32대, 기계식 90대 해서 112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호텔이고요. 객실 수는 406호실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도는 2017년 1월 5일 건축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사항은 본 건물은 구분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호텔로 지을 때 당초에 분양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분양자 수는 약 29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면 각 층별 면적과 객실의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건물의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연역교라고 되어 있죠. 예, 연역교 내년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역교에서 바로
영종도에서 내리게 되면 그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공항하고는 한 15분 정도 거리. 지금 영종도에서는 이제 영종 트램 노선이라고 하는 게 트램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트램 노선 쪽에 정류장도 이 인근에 정류장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한번 본다고 그러면요. 월미도행 여객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종도 트램 노선의 정류장이 되겠죠. 인근에 정류장이 위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분 소유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건물을 전부 다 분양을 했는데 각 객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당이라든가 연회장 이런 것들도 일반인한테 다 매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 전 나머지는 288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일반 부대시설 소유자까지 합계 295명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고요. 이 295명의 전원의 매각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호텔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룸 타입을 갖고 있죠. 디럭스라든가 뭐 프리미엄 또는 뭐 그 스위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뭐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뭐 디렉트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406호실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측에 보면 ADR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의 유동성이 좀 있는 가격을 제가 놓은 거고요. 일반 평상시 코로나 이전 또는 이후에 지금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대시설 현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식당하고 조식, 연회실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에는 F&B, 커피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상 1층에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CU 편의점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상 8층에는 피트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도는 여기가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비행기 승무원용 피트니스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호텔 내부의 사진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대시설이고요. 피트니스 센터 또는 연회실, 식당, 그다음에 라운지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나에 따라서 가격 자체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였을 때에는 이 건물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가격리 호텔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올해 7월 달에 종료가 되고 지금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손님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끝난 완전히 종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런 어떤 수치를 뽑을 수가 없어서 OCC 즉 그 객실 가동률을 50%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ADR을 적용했을 때 이러했을 때의 이 매출 추정을 좀 해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평균 5억 1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숙박시설 비용은 약 40%에서 50% 중간에 매출 대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건도 마찬가지로 약 매출 대비 45%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가격에 대해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합계액이 약 7억 정도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약 한 13억 정도, 214억 정도 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약 28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시지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죠. 우리가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34.24%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7%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이 건물에 분양했을 때 이 가액은 얼마 정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총 분양가액은 약 620억 원에 다 그 총 분양이 끝났다고 합니다. 구분 소유자들 295명이 약 620억 정도의 분양가를 지불하고 개별 등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호텔을 운영하거나 또는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그 다음에 투자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OCC 50%를 가정을 했을 때 매출을 추정해 본 그것을 가지고 그 수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편은 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건물을 사서 직접 본인들이 운영을 했을 때 운영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가는 420억, 그 다음에 월 매출은 5억 1,700 정도, 월 비용은 2억 3,300 정도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매매가는 변동이 없게 420억이고요. 매입 비용이 약 23억 정도 듭니다. 23억, 이 매입 비용 안에는 취득세가 들어가겠고, 또, 중개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업용 건물의 LTV 50% 잡았을 때 대출 총액은 약 210억 정도 나올 수 있겠고요. 이자율은 3.75% 적용했을 때 연간 ADS 보면 약 8억 좀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이자 비용, 분명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얹혀보면 NOI 같은 경우는 약 34억 정도 나옵니다. 34억에서 레버리지 적용 없이 인수가격으로 나갔을 때 캡레이트는 약 7.71%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적용했을 때, 대출을 끼웠을 때는 NOI에서 ADS를 빼겠죠. 그렇게 되면 약 26억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세공제 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26억을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을 하죠. ROE라고 하죠. 이거를 구해보려면 26억 정도 되는 금액의 나누기 이것을 캐시 온 캐시 233억으로 나눴을 때는 11.28%의 수익률을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어떤 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단순하게 투자를 해서 임차인을 집어넣고 임차인의 임대 수익을 올릴 경우에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약 15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임대료는 월간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보통 호텔이나 숙박시설의 매출의 3분의 1 정도 임대료를 책정하면 거의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420억의 매입 비용, 그 다음에 보증금을 빼겠죠. 그 다음에 LTV 50% 적용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초기 투자액은 약 218억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월 1억 5천에 12달 하니까 이제 18억이 되는 거죠. 18억에 대해서 NOI를 구해보면 약 4.20%의 캡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여기서 똑같이 ADS를 빼버리면 그 캐시 온 캐시 대비 ROE는 4.64%의 수익률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지금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 약 67.74% 수준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가격에 대한 강점, 그 다음에 객실이 406개 정도 되면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어떤 규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부분 소유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 매각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 100%의 매각 동의서를 진구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회를 한번 볼까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예, 점진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이 호텔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또 물론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램 설치로 인해서 공항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어떤 기회로서 작용할 요소들이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는 420억 협의 가능하겠고요.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수익률은 11.28%, 보증금 15억에 월 1억 5천을 이런 5천 조건으로 임대로 왔을 때 임대 투자 수익률은 약 4.64%의 임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건축물이 2017년도에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406개의 경쟁력이 있는 객실을 보유한 호텔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종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호텔을 찾는 그런 어떤 그 고객의 유치가 좀 쉬워 보일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유자 100%의 매각 동의서가 진구 완료된 상탁이기 때문에 매각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합니다. 매매 가액은 420억입니다. 건물부는 부가세 별도고요. 그 매매 가격을 분석을 해보면 토지는 약 23.82% 정도 되고 있고요. 건물의 가치는 총 420억 중에서 76.1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나중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산정할 때 이 건물 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라기 보기에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도 세무사의 검토 의견을 좀 들어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액 420억은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그 건물 가격 31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실제 금액은 그렇게 되면 450억 정도가 되고 여기서 취득세, 중개수수료를 더하면 약 475억 원의 인수가격이 필요하다. 단 여기서 조건은 뭐냐? 이 옆에 보면 without financing 돼 있죠. 레버리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대출을 끼지 않았을 때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매입을 하려면 약 475억 원의 그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영종도에 위치한 로얄 램포리움이라고 하는 호텔의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 드릴게요. 먼저 영종도에 위치한 호텔 먼저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3층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천 영종도 월미도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불과 차량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총 406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년 사용 승인된 호텔로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각 금액은 420억 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다음에 소개될 물건은 안동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이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소개해 드리기 앞서 본 물건은 원주에 있는 리맥스 위너스의 대표님이 이틀 전에 전속을 받은 물건인데요. 물건 특성상 호텔이기 때문에 저희 그 원더러스하고 같이 코업을 하기로 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거의 뭐 요약본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물건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내역을 보게 되면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569집이고요. 면적은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자연 녹지로 되어 있고요. 그 온천이 나오는 온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동에서는 이 지역을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관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안동문화관광단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안동문화관광단지 내에 있는 숙박시설, 호텔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적도로 한번 보시면 전면에 도로를 접한 상태에서 라운드 형태의 그런 어떤 토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명은 안동 그랜드 호텔입니다. 안동하면 그랜드 호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자, 토지의 면적은 4,000평 정도 되고요. 건축의 그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9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서부터 4층, 그러니까 3층까지는 거의 리테일 형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층의 그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겠고, 지하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승강기가 8대가 있고요. 1층서부터 3층까지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6개가 있습니다. 예, 주차 시설은 모두 자주식입니다. 옥내에 149대, 5개에 165대, 총 314대의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겠고요. 건축의 연도는 2015년 10월 달에 완공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최근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 적용을 받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전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그 저녁 때쯤에 찍은 사진 같죠? 네.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동하면 굉장히 많은 유적지도 있고요. 문화재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즐겨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 쪽을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서안동 IC에서는 차량을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당진 영덕 고속도로가 있는데, 동안동 IC에서는 차량으로 한 35분 정도. 경상북도청이 안동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차량으로 한 45분 정도 걸리고요. 경상북도청 남측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지의 인근에는 이제 안동시청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안동시청 위쪽에 물건지 위쪽으로 보시면 낙동강을 볼 수 있죠. 예. 여기에는 안동댐이 있습니다. 예. 자, 인근 지역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안동 민속촌이 있습니다. 한자마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거의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본 물건이 속해져 있는 문화관광단지 안동 유교랜드라고 합니다. 예, 안동의 유교랜드 하면 좀 낯설어 보이긴 하지만 안동에는 서원이 많죠. 예, 서원이 많기 때문에 서원하면 유교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랜드라고 해서 전시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측으로는 안동 레이크 골프 클럽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객실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뉘면 3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디럭스, 스탠다드, 스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객실 수는 82개입니다. 호텔급 쳐놓고는 그 객실이 많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뒷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호텔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웨딩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딩홀 쪽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제가 건물을 설명드렸을 때 1층부터 3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거하고 같이 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1층부터 3층까지는 연회실 또는 웨딩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하 1층에는 일반 음식점, 대형 음식점이 있습니다. 970평의 대형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는 뭐 조식이나 또는 웨딩홀 이후에 이제 어떤 그 하객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음식점 이런 것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상 1층, 그 다음에 지상 2층에는 웨딩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웨딩홀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일반 연회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떤 시설도 되어 있고요. 지상 3층에는 이름은 페퍼민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족들 위주의 그런 어떤 이벤트, 돌잔치 또는 요즘 칠순잔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지상 9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커피숍 1층에 라운지 옆에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지상 1층에 약 93평 정도의
수용인원 1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상 2층에는 40평 좀 안 되는 부분, 수용인원 한 70명의 세미나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온천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상 4층에 온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매각 의뢰사한테서 제가 넘겨받은 자료입니다. 2022년 5월달 매출과 그 메인 매출과 그다음에 비용 처리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식이나 행사의 매출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안동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 이 그랜드 호텔에서 예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객실의 매출은 한 1억 4천 정도 되겠고요. 예식 행사의 매출은 7억 한 5천 정도, 합계 금액이 한 8억 8천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비용 처리는 제가 그 전에 물건을 소개시켰을 때도 말씀을 드렸죠. 약 그 매출 대비 40에서 55, 40에서 50%, 약 중간 잡으면 약 45%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그 4억 정도 되는 비용이 이제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한 40-6% 정도 되는데요. 자, 물론 호텔이라든가 예식 같은 경우는 뭐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을 하게 되면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겠고요. 자, 그 지금 일반적인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뭐 불과 지금 본건에서 뭐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고대 똑같은 자연 녹지 거래 가액을 봤더니 평당 22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가가 22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약 87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건물의 가격은 일단은 제가 원가법으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제조달 원가가 많이 높아지긴 했죠. 지금 현재 뭐 650만 원 정도로는 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650만 원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평당 650만 원의 제조달 원가를 적용했을 때 잔존 가치율은 82.5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약 325억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합계 일반적인 가격은 약 411억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호텔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했을 때의 그 캐시플로우를 적어봤습니다. 자, 매매가는 550억입니다. 건물비는 부가세 별도가 되겠고요. 매출은 5월달 기준으로 해서 8억 8천 정도 나왔고 비용 역시 5월달 기준으로 해서 약 4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LTV는 40% 정도 적용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관광 자금을 도입해서 그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책정한 이자율은 약 4.25%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1.7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4.25%의 그 레이트를 적용해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ADS는 약 1년에 9억 3,500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550억에 대한 매입 비용을 보시면 취득세, 그 다음에 수수료 합해서 약 30억 정도 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차입금을 적용시키게 되면 실질적인 자기자본 투자액은 약 359억, 36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앉혀보면 NOI는 약 57억 6천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I에서 일반적인 그런 그 금융비용 그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캡레이트를 뽑아보면 9.94%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출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약 48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48억을
자기자기 수익률, 캐시 온 캐시로 나눴을 경우에 14.42%라고 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수익률이죠. 근데 호텔이라든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그런 어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 또는 뭐 이 정도가 약간 낮아도 거의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매매가는 550억이고요. 지정 수익률은 13.42%, 임대 수익률 약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관광산업의 정상화 또는 뭐 성장기에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안동 지역의 최고의 웨딩 또는 연애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영업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온천과 사우나 시설이 완備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관광지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관광지역과 연계한 그런 어떤 고객 유치에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건물 내부에 주차 시설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사용자 중심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겠고요. 또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잘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매매 가액은 550억입니다. 매매 가격을 분석을 하려면 토지 가격은 약 116억, 건물 가격이 한 430억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은 세무사의 조력이 좀 필요로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실지급액은 약 590억 정도 되는데 이 매매 가액의 취득세, 그 다음에 증기수를 합한 금액은 623억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발생하지 않고 자기자본, 순수하게 자기자본으로만 했을 경우에 623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안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리맥스 원주 위너스와 같이 코어를 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원주의 위너스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안동 그랜드 호텔 매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안동에 위치한 호텔로 안동시 문화관광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남향에 위치해 우수한 채광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82개실, 주차는 무려 314대나 주차가 가능합니다. 웨딩홀과 또 하객들을 위한 음식점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각종 연회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카이라운지와 세미나실, 커피숍까지 완비된 모습 보실 수 있었는데요. 사용 승인일이 2015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세련된 건물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매각 금액은 550억 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본 물건을 리맥스 원주에 위치한 리맥스 위너스와 코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원더런스 또는 리맥스 위너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물건이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신 물건 중에 관심 있으신 부동산 투자 상품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상세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물건들은요, 리맥스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리맥스 부동산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리맥스 소속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발굴, 인증한 전송매물 위주의 부동산 물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름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리맥스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오늘 소개된 부동산 물건이 소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각종 재미있는 소식이나 부동산 정보 등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뉴스레터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마구마구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온라인 부동산 투자 박람회는 리맥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과 리맥스의 월간 뉴스레터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리맥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리맥스의 뉴스레터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개최될 제24회 온라인 부동산 투자 박람회는 9월 셋째 주 수요일인 9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사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원하게 잘 보내세요. 다음 행사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